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는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야권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 뭐 밑도 끝도 없이 여전히 아주 화산이 지금 살아 있어요. 자, 여기에 또 한 번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권향엽.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외워지지가 않아요. 권향엽. 너무나 어려워요. 이게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모르겠고, 여하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권향엽 예비 후보가 말이죠. 이 과거에 그야말로 이 김혜경이의 이 부속실에서 부실장을 역임한 사람인데, 요거를 전략 공천 주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향여비가 나 그러면 경선하자 해서 다시 또 이게 권향여비가 실세는 실세예요. 경선하자 그러니까 공관에서 그럼 경선해 또 뒤집어졌어요. 야, 이게 봉숭아땅이 아니고 어떻게 이게 그야말로 제1야당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당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 권향예비가요, 내가 수행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거짓말로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펜앤마이크에서요, 이 SNS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가지고 전부 실증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이 김혜경이 이어서 이제 권향예비,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조리 물들어 있어요. 거짓말로. 자, 거기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민주당 내 지금 이제 선대위원장을 시킬 만한 사람이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김부겸이도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정세균이도 못 하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뭐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이해찬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드보이의 기환, 그리고 이해찬이는요, 물론 뭐 집도끼들은 좋아하겠지만은 아주 이해찬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일단 거부 반응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울겨 겨자 먹는 식으로 이제 가긴 가는 것 같은데,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정말 놀랄만한 인물입니다. 이탄희, 이번에 이제 불출마했죠. 그 다음에 임종석, 밀려서 이제 출마가 포기됐죠. 예. 요런 사람들까지도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망조가 드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언론에 회자되는 것 중에 문재인이가 왜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느냐, 도대체 이 문재인이가 지금 보는 이 공천의 실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이 윤곽이 다 나왔죠. 왜냐하면 홍영표가 얘기했잖아요. 안타깝게 생각한다. 예,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불만족스럽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산에만 갔다 오면 이게 전부 다 탈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문재인이가 탈당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반명에 확실하게 불이 붙은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막 보도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김구 선생의 증손자가 되겠어요. 김용만. 예. 임종 2사 직을 맡고 있는데 이 김정만을 갖다가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전략 공천을 줬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발생했네요. 이거 음주운전에 딱 걸린 적이 있어요. 심각합니다. 400만 원짜리요. 예.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음주운전에 걸려갖고 이재명이 안 걸리게 하려고 룰을 바꿔놨으니까 도찐 개친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유공자 후손들 뭐 훌륭한 분들 많이 있죠. 훌륭한 분들은 발탁해야 되지만 유공자라고 해서 국가 중요 요직에 그냥 거의 자동방으로 갔다가 발탁해갖고 자리 하나씩 준다. 이 고리는 이제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됐습니다. 예, 이런 거를 보면서. 그래서 관련 내용을 하나씩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요, 제가 어제서부터 보도해드리려다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김대중 칼럼이 있어요. 조선일보. 요 칼럼을 보면은 이재명이 이거 듣보잡인데 이번 기회에 민주당 내부 청소를 싹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재명의 사당화는 이제는 딱 종집을 찍어야 되겠다. 이런 요지의 칼럼을 싣고 있는데요. 제가 칼럼 어제부터 또 오늘 또 계속 한 대여섯 번 제가 읽어봤는데 정말 좋은 칼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본론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권향엽. 또 저도 실수하네요. 권향엽. 외워지지가 않아요. 저도 웬만하면 한 3번쯤만 저 이름 부르면 다 외워지는데 권향엽이면 외워지지가 않네요. 참 이상하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안 외워진다. 그러면 저도요, 이 사람이 전략 공천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아예
계속 생소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얼굴이라도 한번 보시죠.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사람, 경선으로 간 사람이 왼쪽에 있는 게 권향엽, 오른쪽이 서동용. 서동용, 저렇게보다도 이름이 더 어렵네요. 서동용도 어려워요. 서동용이가 지금 이제 현역 의원이고 권향엽이가 도전자인데 지난번 20년도 선거에서도 둘이 붙었는데 경선에서 완패했습니다. 완패. 그리고 지난 연말에도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40%대 10%대로 나왔어요. 40%가 좀 넘고 서동용은 그리고 권양이는 14%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선 붙이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꼼수를 쓴 거죠. 전략 공천으로 슬그머니 밀어 넣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월 1일 날 한밤중에 최고위에서 이게 토론이 됐는데 요때도 반발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 김혜경이 이 비서실에 있다고 해서 이 전략공천 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는데 그냥 밀어 붙여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사단이 불거지니까 이 권향여비가 이거 가짜뉴스들이 범람하고 있다. 참지 않겠다. 내가 자존심 상한다. 모멸감을 느낀다. 그래서 경선을 붙여달라 했더니 또 경선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내가 언제 김혜경이를 수행했느냐? 이 수행하는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실장 폼 잡고만 있었지 수행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스킨십 때문에 내가 공천 받은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냥 공적 임무만 수행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행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그런 뭐라고 그러죠? 스킨십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전략 공천은 냉정하게 실력으로 딴 거다. 이거를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수행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페널마이크에서 이 권양여비의 SNS를 다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그 사진들이 아직도 쫙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 셉니까?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요 사진은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이게 사진 하나하나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게 왜 이재명인가? 이게 말이죠. 한참 대선이 진행되고 있을 때 찍었던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경북에 가서 찍은 사진이 되겠어요. 자, 요 사진도 한번 보시죠. 요 사진. 요것도 대구에 가서 혜경 언니와 함께 로컬에 더 나은 엄마의 삶을 위한 이게 미터 이렇게 이제 또 나와 있고요. 자, 여기도 김혜경이 이게 이제 전부 이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사진. 경주시 지역위원회 핵심 당원 이 강연에 간 거예요. 21년도 12월 9일이니까 한참 선거 때 간 겁니다. 이때 이제 가서 이런 사진은 누가 찍었겠어요. 수행 일정 담당하는 권향여비가 찍어서 자기 SNS에 다 올린 것들이에요. 이게 자, 요것도 현장에 이제 설명을 듣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이제 권향여비가 직접 찍은 거죠. 요거는 뭐냐? 여기 아기를 안고 있는 이 아빠, 이 지금 마이크 잡고 뭐 질문하잖아요. 요런 사진들을 갖다가 전부 다 SNS에 올려놓고 있고 아직도 이 SNS에 다 살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참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이와 김혜경 주변을 딱 다 꿰차고 있느냐. 이게 뭐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보여준 사진은 주로 2021년도 12월 9일 날 김혜경이가 경북 이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들이고 사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수행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권양여비의 발언이 거짓말임을 알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죠. 출마하면 허위사실 유포로다가 고발하면 이것도 걸려요. 그래서 요거 그 100만 원 넘어가면 당선되더라도 경선이 되면 경선만 되면 여기는 무조건 되는 데잖아요. 전남 순천. 그래서 이거 꼭 고발하십시오.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요때요. 그러면 이 김혜경이만 수행했느냐? 아니오시다요. 그 김혜경이가 이때 수행한 거 대구, 경북, 상주, 경주 여기 때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순천 여수를 했을 때도 지금 수행한 수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진들이 전부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실장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직무연장선상에서 수행한 거 이거 나쁘지 않죠. 그러나 수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다고 거짓말 했느냐. 요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러한 사진들이 말이죠. 이 권양여 예비후보의 사진첩에 쫙 다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말이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펜앤마이크에서 대대적으로 이걸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유포 요걸로다가 공직선거법을 걸어서 고발하라. 더군다나 말이죠. 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누구죠? 이재명이가
영등포 갑 유세를 하다가 중간에 긴급 회견까지 열어가지고 요 내용을 싹 부인을 했어요. 이게 사천이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는데 사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제 이재명이가 말이죠. 사천했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가 막히다. 이런 발언을 하고요. 이 권양예비는 민주당에서 30년 근무한 당직자이고 문재인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비서관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아내와 아무런 사적 인연도 없는데 비서라고 따옴표까지 쳐서 보도하고 사천이라고 권갈 수 있느냐.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다. 그러면서요. 권 의원은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의 여러 부실장 중 한 명이었을 뿐이다. 어떻게 비서로 전락할 수 있느냐. 그걸 근거로 어떻게 사천을 했다고 규정할 수 있느냐. 저도 얘기했잖아요. 비서라고 하는 것이 그냥 꼭 말단 넓은 의미에서의 비서, 비서실 있는 사람은 다 비서죠. 예, 다만 비서에도 계급이 있어갖고 비서실장이 있고 비서관이 있고 뭐 비서보좌관이 있고 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넓은 의미의 비서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꼬투리 잡아갖고 왜 부실장인데 비서라고 하느냐? 이거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죠. 그 정도로 이재명이가 국어 실력이 좋으면 국어 실력 좋은 워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을 읽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거, 가짜 뉴스 안 하는 거. 아니 국어 사전에 국어책에 가짜 뉴스 하라고 교육법 배웠어요? 그런 거를 좀 똑바로 하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얘기를 쭉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요. 지금 선거 선대위원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선대위원장을 전부 손살에 치고 있다. 이건 뭐 이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 김부겸 총리 뭐라고 그랬어요? 너 그런 식으로 공천하면 사천하면 내가 도와줄 수 없어.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 이미 경고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2차례 발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눈 하나 깜짝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제가 김부겸 총리라도 열받아갖고 하겠어요? 자존심 상하게 안 하죠. 정세균 마찬가지입니다. 정세균도 안 하겠어요. 정세균 총리도 이제 열받으니까 지금 노무현재단 내 이사장이다. 이 핑계대고, 아니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면 선거운동을 더 잘해야죠. 아니 내내 친노 친 DJ 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나 이사장이라서 안 해. 딱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재명 계열에서 죄송합니다. 정세균 계 인물들이 부르면 가겠다.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자기 계열의 인사들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지금 선대위원장을 보면 이게 완전히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밖에 못 하느냐? 이해찬밖에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이해찬계는요, 여전히 세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해찬 계열에 있는 인물들은 전부 단수 공천을 받았답니다. 조정식이 받았죠. 김태년, 윤호중, 김성환, 이해식 모두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역시 이해찬은 영향력이 세구나.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는요, 이거 이해찬은 또 거부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고하고 간다는 것이죠. 자, 이런 지금 상황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아니 또 이해찬이냐. 이거 올드보이 프레임에 거친다. 그러다니까 대안 보완책으로 이탄희 이런 사람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는 임종석이도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선대위를 꾸릴 예정으로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또 하나, 바로 김구 손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네요. 김구 손자가 또 사고를 일으키네요. 이 김용만 이사가 되겠는데, 이 아주 젊은 영입 인재로 돼 있죠. 그래서 김구 사진도 당 대표실에다가 갖다 붙이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구 손자인 지금 김용만 이사가 과거에 음주운전해서 400만원 벌금을 먹은 사실이, 왜냐하면 선관에다가 다 전과 조회를 해서 내잖아요. 요게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바로 2012년도 1월 달에 음주운전자가 걸려서 400만원. 그 당시 공군 장교로 재직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요, 이 음주운전도 공천 배제 사유로 하나로 돼 있는데,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 그러니까 2018년도 이전 적발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예외를 시킨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이러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러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세다고 합니다. 자, 물론 김 이사는 언론에다 대고 그 당시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직후에 벌어진 일인데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지금 반성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용만 이사는요, 백범 김구 선생이 증손자인데 하남 의뢰 전략 공천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재명이가 아주 극찬을 했죠. 김구 선생은 제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김용만님께서 민주당 안에서 김구 선생의 뜻을 이어서 진정으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예, 요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김이사는 가족이 아주 좋아요. 전 공무참모총장 김신이 이제 할아버지로 돼 있고, 아버지가 김양천 국가보훈처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귀국해가지고요. 학창 시절을 갖다가 미국에서 주로 보냈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고 귀국해서 공군 정보장교로 근무해서 병역 영문가의 길을 택했다. 민주당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김용만, 지금 이제 전략공천도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이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제 양산만 다녀오면 왜 탈당하느냐. 예, 그래서 이제 홍영표도 탈당 기자회견이 지금 임박해 있는데요. 이게 양산만 다녀오면 탈당하는 것이 이게 문심이냐, 아니면 그냥 정말 우연이냐. 왜냐면은요, 최근에 이 김영주 의원도, 이 탈당계를 내기 이틀 전에 28일 날 평산에 가서 문재인을 만나고 오고 이틀 후에 탈당을 했어요. 그리고 홍영표도 어제 양산에 갔다 왔는데 오늘 탈당을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재인이가 지시한 거냐, 예, 아니면 운연의 일치냐. 제가 보기에는요, 문재인이가 뭐 반은 승낙을 했겠죠. 반은. 그래, 거기서 견딜 수 있겠어. 탈당하는 게 나 같으면 훨씬 나을 것 같아. 이러한 발언 정도는 충분히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는요, 이 문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간에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예. 왜? 어쨌든 간에 문재인을 만나고 나서부터 전부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임종석이가 3일 저녁까지만 해도 탈당한다고 했다가 4일날 아침 7시경에 나 그냥 잔류해. 아무 말도 없이 딱 한 줄만 내놓은 입장문을 내놨어요. 요것도 문재인이가 틀림없이 개입됐겠죠. 아니, 임종석이가 비서실장까지 했는데 문재인한테 한마디 언질도 없이 그냥 잔류를 결정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니냐. 이게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홍영표는 오늘 탈당을 선언하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미래 쪽으로 갈지, 아니면 서른 민주연대 쪽으로 갈지, 아니면 무소속 출마할지에 관해서 지금 이제 이 방침을 정해서 발표할 것이 아닌가. 자,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이 홍영표 탈당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탈당은 거의 이제 바람이 잦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천도 다 끝났고요. 우선 임종석이가 그냥 잔류했잖아요. 임종석. 그 다음에 기동민이도 이번에 컷오프가 됐는데 그냥 잔류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 그리고요, 김부겸 총리도 본래 탈당설까지 나왔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 표명이 없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탈당이 이제 이걸로 이제 거의 종을 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 탈당과 관련해서 서른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5명에서 10명 정도로 추가 탈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추가 탈당, 이 합류를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 일단 개문 발차하겠다라고 한 걸로 볼 때 이제 탈당 이제 엑소더스는 이제 사실 끝난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재명의 독재, 사당화 현상은 더 이제 강해질 것이고, 이제 외형적으로는 이제 마무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공천 장악이 끝났으니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제 피를 자체를 지금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를 막 돌리면서 사당화가 완성도가 더 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 여론은 더 뭐라고 그럴까요? 압박을 해야 되겠다. 압박 여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